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종신보험의 의미 바로 이거죠. 만일에 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망 보장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 종신보험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달라진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유효한 정보 소개해드릴 테니까 집중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바플랜 ABC 시간에는 부족한 암 진단비 현명하게 가입하기라는 주제로 또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9월에 가장 핫한 보험들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최근 달라진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확정금리를 약속하는 바로 연금보험의 기능이죠. 그러면은요, 이걸 종신보험 하나로 묶어서 가입하는 것과 연금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이성률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종신보험 이제 2탄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과연 종신보험이 사망보험만 보장만을 위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저렴한 보험 10월부터 사라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번 달 9월까지만 이제 무해지 보험이라는 이제 아주 좋았던 기능이 좋았던 보험이 있는데 이게 9월까지만 이제 며칠 안 남은 이제 9월까지만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이 무해지라는 게 어떠한 의미냐?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 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이 무해지로 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한 많게는 30에서 한 40%까지 이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했었던 게 이제 무해지 보험이에요. 이 무해지 보험의 또 장점이 뭐였냐면 이 무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납입 기간이 이제 10년이다. 납입 기간이 10년이고 하게 되면 이 10년 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제로입니다. 해지 환급금이 이제 제로인데요. 빵이에요, 빵. 하지만 10년째 납입 기간이 딱 끝나는 이 10년째 보면 저희가 냈던 돈 100% 이상을 받아가는 이제 보험이 이제 무해지 보험이었죠. 근데 이런 좋았던 이 기능이 좋았던 보험이 이제 10월부터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무해지 보험을 판매를 하셨던 이제 분들 같은 경우가 이거를 저축 기능으로 해서 많이 판매를 하셔갖고요.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민원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죠. 보장성 보험은 저축은 아닙니다. 보장은 제가 보장을 받는 거지만. 하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납입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100%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 점이
좋은 거를 좀 강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100% 이상이 넘습니다. 이건 저축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아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 무해지 보험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민원이 만약에 발생되면 좋은 보험도 이제 사라지는 것도 있고 보험회사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무해지 보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손해율을 좀 따져본 결과 이 돈을 30% 40%로 깎아주고 하게 되면 손해율이 이제 감당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해지 보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손해보험사는 없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없는 보험이죠.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람은 한 번 죽죠. 그래서 종신토록 이제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은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이제 수령을 안 할 시에는 연금 전환으로 이제 가능한 보험이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이 연금 전환으로 가능한 보험, 연금 전환 가능한 기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은 가능한 건데, 그 예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최저보험, 아주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최저보험이 3% 이상 정도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뭐 한 10년 뭐 그 정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최저보증이 2%가 좀 안 되죠. 2% 미만이기 때문에 이 연금 전환으로 이제 연금 전환하신다고 해도 조금 이제 불합리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종류는 일반 종신과 뭐 변액 종신, 그 다음에 유니버셜 기능. 이 유니버셜 기능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는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출 기능.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이 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이제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지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인가라는 걸 한번 보시고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이 유니버셜이라고 써 있게 되면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출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대출로 이제 유도를 하는 보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인출은 이제 이자가 없는 거죠. 내가 낸 돈 이제 차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꼭 돈이 필요하시게 되면 인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3세 정도가 됩니다. 이 이제 종신보험이 왜 제가 이 종신보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요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요새 의료 기술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의 이 사망보험금을 그렇게까지 중요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85세까지 살고 있는데 죽진 않고 살고 있는데 뭐 제가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제 자녀는 대충 60세가 이상이 되겠죠. 거의 모든 분들이 6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5천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90세에 5천만 원을 물려주면 과연 자녀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성장을 했을 때까지는 당연히 자녀에 대한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제가 30세 기준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제 뭐 한두 명을 낳았을 경우에 그러면 자녀 부양을 하게 되면은 뭐 길게는 30세까지 부양을 한다고 하죠. 30세까지 이제 케어를 하는데 이제 30세까지 케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제 60세가 되겠죠. 그러면 더 자녀들도 30세부터는 당연히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느냐? 아니죠. 60세가 되면 당연히 저희도 노후 준비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 자금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평균 65세부터
평균 이제 그 생활비, 1인당 평균 생활비가 한 23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배우자가 있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대충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 80, 한 7% 정도가 노후 준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없어요. 80%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한테만 이제 모든 거 올인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저축 같은 거를 잘 못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저축을 좀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웬만하면 노후 때 생각을 해서 저희가 40대 중반에 그 최고로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늦어요. 노후 준비는 30대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정확한 정답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내 노후 준비는 얼마큼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가?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는 이 종신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길어졌기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급격한 사고 또는 뭐 급성으로 이제 뭐 질병을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정기보험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할 수 있죠, 정기보험. 그렇지만 정기보험은 그냥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멸성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요새는 권하지를 않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은 다 찾아가고, 그리고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좀 가입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종신보험이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있지만 이제 무해 종신보험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거고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또는 뭐 20년 아니면 뭐 65세까지. 그리고 정기보험의 단점은 100% 소멸성이 많다. 그리고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만기 후에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단 변액 종신은 제외예요. 변액 종신은 변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변액 종신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이제 공시율 또는 이제 최저보증이 뭐 0.5, 뭐 0.75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니면 확정금리 2.4입니다. 연복리로 지금 현재 2.4% 연복리로 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장단점, 정기보험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절대로 저축보험은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시기 때문에 저축보험은 아니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유지가 되는 이유가 저희 소비자들이 보험을 이제 얼만큼 유지를 하느냐, 이 유지율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죠. 이 종신보험도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람이 살면서 2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요, 9%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9.8% 정도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90%가 다 중간중간에 또 해지하시고 보험을 갈아타시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암보험은 그래도 어떻게든 꾸준하게 끌고 가시지만, 연금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다 4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연금보험이나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을 10년 납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10년은 어떻게든 끌고 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면 그럼 어떠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예, 일반 종신보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무해지입니다. 무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해지에 대해서 갖고 온 거예요. 똑같이 이제 10년 납으로 했고요. 뭐 40세 여자 기준인데요. 이 무해지 보험인데 이분은 이제 40만 원 정도 한 달에 정도 내시는데 이 일반 종신 같은 경우는 사망 담보가 40만 원이면 여자 40세 기준이면 한 1억 한 2천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요 무해지 이 종신보험은 사망 담보는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사망 담보 이렇게 적을까요? 여기 물어보시면 계시는데요. 이 종신보험은 사망 담보도 중요하지만 사망 담보보다 이 나중에 환급률을 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환급률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시라고 해서 환급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담보 이 기본 담보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이나 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뭐 수수료가 얼마예요? 뭐 이제 그렇죠. 이제 공시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드린 돈이 많아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분은 10년 동안은 해지하시게 되면은 해지환급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10년째까지 유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 보험을 해지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그냥 확정으로 14.5% 그냥 확정입니다. 이거는 확정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무조건 2.4%인 연봉리인 그냥 확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10년 동안 유지를 했으면 이 보험을 해지를 할까요? 절대로 해지를 안 합니다. 40세이시기 때문에. 그럼 40세에서 51세가 되고 뭐 이제 60세가 되고 만약에 요즘은 연금을 65세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다음 평균 한 68세에서 70세에 받으세요. 그럼 이분이 70세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의 70% 정도가 이자가 붙는 겁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죠. 이 이자를 은행에다가 계속 똑같이 이제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 해지하게 되면 은행은 손해를 안 보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 이번 달까지밖에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노후 준비랑 사망 담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게 되면 이 회사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의 이제 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금액은 이제 좀 전에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납입액이 한 4,800만 원. 65세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54% 정도. 아까는 이제 70세 기준으로 해서 한 70% 정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정기보험은 이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똑같은 6,500만 원 넣었을 경우에 보험료는 한 5만 7천 원 정도 되지만 총 납입액이 680만 원. 근데 이거는 환급률이 없는 걸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680만 원을 버리느냐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좀 더 비싸게 해서 노후 준비까지 가져가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판단은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맡기겠지만 당연히 이게 좀 낫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그럼 무조건 40만 원짜리 가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10만 원대부터 10만 원부터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조금 한 10만 원 정도라도 한번 준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모든 게 저희가 저축이든 적금이든 연금이든 먼저 시작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거는 어린 자녀를 둔 새내기 부부들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보험.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케어할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노후 자금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저금리 시대에 어떤 게 안전한가? 이거는 예금자 보호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대안을 좀 찾은 거고요. 노후 대비는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종신보험을 유지하다가요, 내가 해지를 했을 때에도 무려 2.4%의 확정 금리를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9월이 지나면 영영 만나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종신보험이 좀 비싸잖아요. 이건 무해지니까 30% 정도 저렴하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도 되고요,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해지를 하더라도 2.4%를 약속해주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 무해지 보험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분들께 좀 유리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오늘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는 거니까 가장이시라면 이번 달에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이 무려 2.4%를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요즘 은행 금리도 0%대인데 이게 정말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는 걸까요? 네, 약속은 확실한 겁니다. 그 예금자 보호가 당연히 5천만 원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자 소득세 15.4%가 안 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과세 기능도 있어요. 10년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과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까 제가 예시표 드렸던 그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전혀 단돈 1원도 없고 그냥 다 드리는, 그래서 확정적으로 드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연금으로 전환해도 2.4%, 나중에 납입 후에 해지를 하더라도 2.4%,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두시면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금리를 복리로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준다고 하니까 불안한 시대에 한번 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 10월부터는 무해지가 사라진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이런 상품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무해지라고 얘기가 붙는 상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해지라는 이제 이름은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해지는 있는데요. 저해지가 없어진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 무해지의 기능은 단 그거죠. 아까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이 제로. 그런데 이 모든 보험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제 이것도 원래 저번 달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이건 무조건 이제 10월에는 없앤다고 이제 얘기는 발표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는 기능은 없어지겠지만 나중에 또 무해지가 뭐 예를 들어서 무해지 무슨 보험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납기 이후에 뭐 지금 114% 드렸던 거가 이거는 뭐 90% 드리는 뭐 그런 식의 보험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납입했던 보험 뭐 100% 이상을 주는 보험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 무해지 종신보험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까 사라지고 나서 후회하시기 전에 일단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사의 예정 이율이 내려가면 왜 보험료 오르는 거냐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험사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정 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 예정 이율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운용하는 이제 이율이거든요. 근데 예정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사도 운용하는 이율이 좀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예정 이율이 내려가는 거를 누구한테 전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겠죠.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5% 예정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에서 뭐 많게는 15%, 근데 평균 한 10% 정도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정 이율이 내려간다고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보험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보험사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금리가 낮아져서 보험사의 이율이 낮아지면 손해니까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험료 비싸지기 전에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달이 지나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무해지 종신보험 만나봤고요. 자, 종신보험 싸게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연금도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게 이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안으로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상담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을 원하시거나 내 보험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 부족한 암 진단비 현명하게 가입하기라고 합니다. 자, 김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뭐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 시대니까 네.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이걸로 암 진단비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정말 다양한 암보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요즘에 정말 다양한 보험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암보험의 종류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셀 수 없을 정도 각 회사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암보험이 많아졌을까요? 그러게요. 네. 저는 생각해 보면은 네. 암보험을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암보험 종류가 사라질 만도 한데 진단비 계속해서, 이외에 정말 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새로운 암보험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암보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3명 중에 암에 걸린다는 그 얘기가 속설이 아니라 네. 사실 통계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2009년 통계에도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고 예. 10명 중에 4명이 암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을 안 했다고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10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한 10명 중에 2명은 가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암보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암보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굉장히 암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암보험에 지금 현재 어떤 종류의 암보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장점들이나 또 어떻게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그 가입을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그래요.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암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고 계신데 그래도 추가를 원하시니까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보험을 원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좋은 보험도 나왔죠. 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보험 진짜 관심 없다가 이제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예. 그때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보험에 대해서 보는데 내 보험 왜 이래? 난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돈을 탔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보험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기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비용 부담이 되는데요. 일단 보험, 우리 암보험, 오늘 특히 암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간편하게 드는 누구나 이제 질병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고 그리고 추가하기 좋은 암보험이 있는데 우리 암보험에 그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보험은 생존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고 조기 진단이 요즘 가능한 시대가 됐고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나 항암 치료들이 굉장히 좀 발달하고 있는데요. 암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시대에 왔는데 암보험은 크게 구분할 때 가입 시 유의 사항이 있어요. 그 가입 전에나 가입 시에 유의 사항이 있는데 예. 일단 생존율이 높아진 암보험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어떤 보험이 나한테 맞느냐 예.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냐. 그리고 보장 금액 중요하겠죠. 내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2차 암이나 암이 뭐 가족력이 많거나 암에 걸렸던 분들은 2차 암이나 생활비 또는 암 특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약관에 따라서 보장 개시일이 90일이냐, 또 1년 미만, 2년 미만 50%를 지급하냐, 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냐, 이런 약관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암보험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해졌고, 다양해진 만큼 누구나 이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암보험은 이제 325 조건,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5년 내 암 얹고 2년 내 입원 수술 얹고 3개월 내 의사 추가 소견 없으면 암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누구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예. 그리고 5년 내 암만 없으면 당연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 또 3년 이내 아유 건강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간편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뭐 335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희소식은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기저질환자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가족력이 있다든가 기존의 건강체에서도 간편심사형을 가입하지 못했던 나 암보험 들고 싶은데 포기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 포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한 내가 1년 전에 아니면 또는 3년 전에 친구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안 되는데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대. 거절을 당하신 거죠. 네, 거절당하면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회사들은 매월 순식간에 뭐 보험이 굉장히 많이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냥 나 안 되는구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저희 쪽에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의 나이. 우리 나이가 80세까지도 이제는 암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 나이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험, 우리 홈쇼핑이나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생활비를 또 드려요. 진단금도 넉넉하게 드리는데 생활비를 드려요. 매월 그러니까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네. 이 생활비가 있다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암이 걸려서 중증 질환에 진단이 되면은요. 병원비의 부담은 약간 많이 떨어지세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치료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지만 경제 생활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렇죠. 회사 일단 못 나가게 되면은요. 암 치료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들어갈 돈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생활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돈은 매월 나가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주는 처음부터 2차 암, 3차 암이 아니고 처음 진단 시부터 매월 생활비를 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60개월 동안. 와. 60개월에 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면은 암이 완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생활비를 드리는 암. 생활비도 물론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200을 받을 것인지 300을 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325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 암험 쓰신 분들은 암이 걸렸던 분들도 암보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생명보험이나 이런 생명보험 쪽에 암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셨는데 중증 질환으로 떠버려요. 그러면은 아예 고지사항에서 커트가 돼버리는데 요즘은 5년이 암이 진단받은 지 5년이 넘었다고 하면은 누구나 순조롭게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나는 보험 가입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의 다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암보험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병자 보험 그리고 이런 보험까지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반 보험하고 간편보험 또 하나만 묻는 암보험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3가지 크게 바뀌어서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은 크게 일반 보험, 간편보험 그리고
하나만 묻는 안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안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안보험도 회사만 틀리지만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크게 사고력을 보지 않고요. 물론 용종을 뗐다든가 암과 관련된 종양에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부담분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암도 큰 질환만 없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요즘에 가입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간편 심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 암보다 할증이 좀 더 붙어 있지만은 아까 325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5년 내 암만 없다고 하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딱 하나만 묻는 암보험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5년 내 또는 1년 내 간경화, 뭐 회사별로 간경화도 이렇게 조건을 달 수 있고 당뇨를 조건을 달 수 있는데 이제 초간편한 암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나 고령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간소하게 이제 인수를 해주고 있는 지금 보험회사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입 조건과 한도도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입 조건과 한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한 예시를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저렴한 플랜 15년 만기에 이제 뭐 80세까지도 가입하시고요. 암보험의 진단 생활비 특약은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구자 단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보통 최대 300만 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주는 그 저렴한 회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추가 진단, 요즘에 홈쇼핑 보시면 유방암 1억 드립니다. 뭐 전립선암 1억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드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암들도 진단비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를 추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데요.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일부 보장만 확 높이기에는 갱신형 보험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갱신형 보험에서 요즘에 중요한 특징이 이제 납입 면제라든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낼 보험료까지도 돌려주는 그런 올 페이백 상품들도 와. 존재를 합니다. 예. 우리 암에 걸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진단비도 뭐 최대 5천에서 1억까지 주죠. 예.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 200만 원씩 주죠. 그리고 냈던 보험료와 낼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드립니다. 그럼 물론 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암에 걸리면은 굉장히 내가 큰 뭐 돈이 내 나오겠죠. 수중에서 나가는 돈 하나도 없이 다 돌려받으면서 그렇죠. 예. 앞으로 받을 일만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싼 치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내 병을 지배할 수 있겠죠. 물론 돈이 많이 드는 병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보험들은 갱신형으로 좀 준비해도 괜찮을 듯 싶어요. 내가 비갱신형 암보험을 한 2-3개 갖고 있다. 예. 하면 한쪽은 갱신형 암보험도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가입 한도는 뭐 1억까지도 가입을 가능하시고 와. 예, 페이백은 내가 든 보험료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도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입 한도랑 조건들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단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유방암 같은 경우 1000만 원 표기돼 있지만 1억까지도 가능은 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전립선암, 남자 같은 경우 전립선암도 1억까지 가능하시고 그리고 소외감도 이제 1000만 원. 또 많이 준 데는 최대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암 진단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을 띠고 있지만은 진단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활비가 난 매월 받는 게 싫다 하면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암보험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 가족 중에 누가 암을 진단을 받아요. 예. 부모님이나 뭐 친척이나 사촌 중에 암이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일단 가족들이 모여서 보험 증권들을 보겠죠. 예.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받고 서류 같은 걸 준비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최고 많이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가족 중에 암이 딱 걸리면은 그 가족의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께서 암보험을 또 추가로 준비하시는 분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세요. 가족력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암보험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알아보세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했는데 자기는 이런 보험도 있냐, 생활비가 나오는 보험도 있냐, 진단금을 저렴한데 이렇게 많이 주냐, 그리고 면책 기간도 없이 유사암을 지급하냐. 새롭게 알게 되신 거네요. 네, 알게 돼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정말 그런 자세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 상품들만 자기 원하는 스타일을 자기 본인들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 맞춰서 그럼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만 한 2-3 군데 정도 딱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흡족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좀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고 누구한테나 필수고 또 저렴하게 들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 들 수 있는데 우리 암보험 드실 때 그냥 누가 이렇게 TV에서 좋아 보인다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나 들으라고 드는 것보다 그냥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또는 6만 원, 10만 원 내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드실 거 뭐 2개를 3개를 드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네. 한번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암보험 니즈가 많으니까 다양한 암보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주목하시는 보험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주목하는 보험은요. 예전에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생명보험 같은 거는 사실 암보험 같은 거 많이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면책 기간도 길고 그리고 암에 대한 그 포함 범위도 적고. 근데 이제 생명보험도 손해보험에서 뒤지면 안 되겠다 해서 생명보험에서도 암보험을 좀 굉장히 좀 출시를 잘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같은 상품인데 같은 조건이면 약간 그래도 한 몇백억, 몇천 원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 몇 군데 있고 또 요즘에 생명보험 이렇게 적은 금액에 많은 보장을 주기 때문에 뭐 잘 비교하셔서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나에게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활비 특약을 특히나 주목을 하시는 거네요. 네, 생활비 특약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나오지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또 낼 보험료까지 돌려받는 이런 보험들 굉장히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험들 굉장히 요즘에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부족한 암 진단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사라지는 보험부터 뭐 하면 진단을 받으면요 진단비 크게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생활비를 최소 30만 원에서 무려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암보험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암이 나아도 무조건 5년까지는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요. 암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도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우리 가족의 암보험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이거 보험을 몇 개 했는데, 예. 보험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문의를 좀 하려고요. 그래요. 보험료 오르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대예요. 네, 50세 딱 되셨고요. 네. 지금 보험료 이미 20만 원 넘잖아요. 혹시 네네. 보험료 많이 오르셨다고 하셔서 오르기 전에는 보험료 처음에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뭐 10만 원대? 10만 원대인데 이제 20만 원이 넘으신 거네요. 네네네네. 그럼 보험료 좀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요. 가족력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대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8년도에 라이나생명의 암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AIG에서는 큰 병 이기는 보험, 그리고 에이스처브 뉴 3대 보장보험까지 지금 갱신이 돼서 납입되는 보험료 23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분께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시라고 합니다. 10만 원대부터 이제 2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성중 전문가님 확인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그 보험 증권들 한번 제가 쫙 살펴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장단점을 보자고 하면은 전부 갱신형이고 좀 방송이나 이렇게 전화로 가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으시죠, 그렇죠? 근데 보험을 한 3개 정도 내고 우리 보통 시청자님들은 내가 한 20만 원 정도 내고 있구나. 지금 한 50세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은 적당하구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과하다가 느끼실 수 있지만 결국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나이나 암보험, AIG 손해보험, 큰병이는 보험, 그 에이스처브 그 3대 보장보험 대표적인 이제
그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보시면은 좋다고 하셔서 가입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좋다고 하셔서 네. 가입을 했겠지만 일단 나이나도 암 진단비가 또 5천만 원 정도 들어있고 특정암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생식기암 같은 게 네. 나눠져 있고 소외감 500만 원에 암 수술비 진단금이 들어있고 10년 갱신형이세요. 10년. 예. 그래서 보험료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건 10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점. 그리고 AIG 손해보험 이게 참 애매한데 여기도 또 암 진단금이 들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1년 갱신형이세요. 처음엔 되게 저렴했다가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세요. 암하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하고 그리고 뭐 액티브 이렇게 보면서 상해 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물론 이게 암이 걸리시면 좀 많이 나오겠지만은 1년마다 지금 50세 아직 젊으시거든요. 이게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60세, 70세 되면 더 오르실 거예요. 2배까지도 가는 경우도 봤는데요. 특히나 이거 AIG 손해보험의 옛날 차티스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은 가입하기는 간단했으나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른다는 그리고 갱신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처부 3대 뉴 보험 같은 경우도 여기도 3대 진단이에요. 근데 네. 이제 범위가 작은 고해감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 이제 진단 범위가 요즘에는 진단의 그 범위가 좀 뒤로 밀린 진단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응급실도 들어가 있고 일단 3건의 보험료 총 한 22만 8,140원 정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이 네. 보험을 어떻게 할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의견은 이제 참고지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일단 나이나 같은 경우는 암보험 우리 갱신형으로 가입해도 보험료 한 이 정도 또는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들 수 있지만 일단 나이나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고 진단비가 얼마 정도 돼요? 나이나가 지금 한 5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일단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가정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AIG랑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해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걸 해지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빕니다. 17만 4천 원 정도. 엄청 크죠. 그죠? 네. 이 정도가 비는데 그럼 이런 손해 아니냐. 하지만 해지환급도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갱신형이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수입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를 손해보험의 건강한 그 종합보험 있죠. 우리 진단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오고 뭐 입원비도 나오고 뭐 간병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네. 진단자금 있는데 진단자금 중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말한 암은 모든 암이 좀 보장되는 암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네. 가족력이 없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진단금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또 그 유사암이나 소외감 있죠. 생식기암들 여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나 유방 제자리 경계성 연기암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진단 자금을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각종 요즘에 수술 종류 되게 많아요. 100일 때, 20일 때, 70대, 80대 뭐 질병 상해 1종에서 5종 요걸 다 넣게 되면은 예전에 원래 수술비는 좀 저렴한데 그런 특약을 전부 다 넣게 되면 특약이 많아서 좀 비싸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조절을 하고 입원 일당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대로 된 게. 입원 일당 또 요즘에는 간병인이 나오는 그런 특약도 있어요. 일당인데 만약 혼자면 간병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간병인을 부를 때 간병인 24시간 동안 오세요. 전국 어디서나 오시고 만약에 간병인을 안 쓴다고 하면 일당이 10,000원이나 또는 30,000원이 추가가 되세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간병인 1번 일따라 질병 상해 수술 이렇게 좀 조합을 하셔가지고 굳이 100세까지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 평균 수명의 여성분 같은 경우 한 87.3세 정도 되니까 90세도 괜찮거든요. 보험료 조절하는데. 그리고 요즘 납입 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암이나 뇌, 심장 관련해서 진단을 받으시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보험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준비하시면은 보험료도 안 오르고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보장 특약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요렇게 한번 그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반드시 제가 장담하는데 좋은 보험으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셨죠? 네네. 3건 다 갱신이었어요. 네. 네, 앞으로 보험료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과감하게 AIG랑 에이스 보장보험은 지금 정리를 하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 3대 질병이랑 유리한 특약들을 앞으로 쭉 유지하실 수 있게 넣어드렸거든요.
네. 보장 대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거고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 월 보험료가 절약이 되는데 이건 네.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훨씬 유리하게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돈 나갈 일이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데 보험료 걱정이신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계 경제에 맞춰서 가족료까지 다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보험 설계 도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